머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빅팬님. 네. 오늘도 곧장 네, 예. 지난 방송에서 예. 참고로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 방송을 이제 15분씩 끊어서 15분씩 이제 끊어서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예. 그 전 방송과는 연결이 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기 연결하고 때문에 있습니다. 혹시나 이 방송을 들으실 때 3편만 들어볼까? 1편만 봐볼까? 이러지 말고 1편부터 차례차례 보셔야 그쵸, 저희들이 그쵸. 하는 얘기를 쫓아올 수 있다는 거 예. 한 편씩 다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씩 찍어서 가는 것 같습니다. 1편에서 덴마크를 했고 2편은 독일을 좀 얘기를 했고 3편에서 미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와, 뭐 여하튼 하다 보니까 되네요. 저희 저도 이제 조회수를 가끔 체크를 하는데 보면 항상 1화만 조회수가 높고 2화부터 조회수가 많이 낮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그런지 저도 모릅니다. 1편이 그렇게 흥미를 잃게 만드나? 그러고 보니까 그건 1편에서 뭔가 하고 들었다가 별거 아닌가 그러고 안 듣는 건가? 네, 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여하튼 저희들은 늘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난 방송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덴마크, 독일 그렇게 얘기하면 좀 아쉽네요. 덴마크, 독일 한다면 프랑스, 영국 한다음에 미국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뜬금없이 네. 프랑스를 한번 봐볼까요? 뭐 미국 가게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어쨌든 뜬금없이 들기는 아니, 실제로 저희들이 여태까지 방송하면서 프랑스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어. 그렇지 않아요? 프랑스 보긴 봐야 되겠네요. 독일 얘기도 하고 영국 얘기도 하고 미국 얘기하면 자주 했는데 프랑스는 얘기해본 적이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네요. 프랑스는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 아니, 경제와 관련돼서는. 왜 큰 나라를 저희 얘기를 안 했을까요? 어쨌든 미국 그래서 뭐 지난 방송에 저희들이 그 돈을 풀 거다. 풀죠. 네, 그래서 그 트럼프가 돈을 풀어서 그 돈을 그래서 어떻게 어디다 풀 거냐? 라는 얘기에서 그건 to be continue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to be continue가 지금 지금 라인 나우입니다. 라인 나우. 네, 그래서 트럼프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자,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뭐 금융시장에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주식시장이 있겠고 또 하나는 채권시장 두 개 나눌 수 있겠죠.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뭐 뒤에 파생시장도 있고 뭐 하위 시장이 많이 있겠지만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야, 우리 봐라. 이제 중국은 주가 많이 떨어졌지? 우리는 주가 많이 안 떨어졌어. 되게 좋아. 자랑을 했었거든요. 막 중국 막 놀렸습니다. 사실은 트위터 가지고서. 그 사람 트위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트위터로. 근데 정말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강력한 대통령 중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트위터로 그렇죠.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기 때문에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트위터 한 번에. 이제 뭐 아무래도 방송을 아시는 대통령이라서 그렇죠. 시청률을 옛날에 유파이어로 그쵸. 그거 정말 재밌게 봤었는데 어페런티스인가? 그쵸? 진짜 재밌게 봤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들어가지고. 네네. 근데 그 주가하고 사실 10년물 국채금리하고 좀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비싸게 움직인다는 게 10년물 금리가 오르고 떨어지는 것과 함께 주식시장도 오르고 떨어진다. 그렇죠. 반대로요, 아니면 동행으로? 동행으로 갑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뭐 한 5%였다, 3%였다가 3.5% 갔다. 이제 경기가 좋아진다는 예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채권 시장에서.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같은 이제 기전으로 주식값이 뭐 2,000이었다 2,500포인트 올라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국채금리가 마구마구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주식은 아직 안 내려오고 있죠. 그렇지만 일단 국채가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이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중국의 국채금리가 마구마구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채권시장에서 그런 거죠. 야, 중국 망해가나 보다. 10년물 금리 떨어지네. 근데 지금은 이제 중국 망해가는 것보다가 아니라 중국이랑 미국이랑 똑같아지고 있네. 함께 망하는구나. 그렇죠. 함께 망하는 거죠. 함께 둘 다 이제 국채금리 떨어지는 겁니다. 위다이, 아이다이, 위다이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처음에 이제 트럼프가 야, 내가 이기고 있어 그랬는데 이제 힘을 다한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대체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를 알고 싶다면은 아마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건 MMT라는 것 때문이거든요. MMT라는 그 현대 화폐 이론. 돈 찍어서 아무리 써봐야 물가 안 올라가니까 돈 찍어서 씁시다. 라는 것은 원조는 역시 일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일본이 돈을 찍어서 마구마구 쓰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은 어떻게 쓸 건데? 라고 한다면 일본의 예를 보는 게 맞겠습니다. 일본이 어떤 그렇죠. 일본의 예는 돈을 찍어서 주식을 사줍니다.
아, 최근 몇 년 동안 일어난 그렇죠. 중앙은행이 아베가 네, 했던 아베 그 총리가 주식을 진행하고 샀다는 있는 그걸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중앙은행 진짜 주식을 사갖고 시중 중요 대기업의 대주주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마르크스가 이긴 것 같습니다. 놀라운 얘기인데 사회주의가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일본 공화국이 아니구나. 사회주의 일본 왕국이네. 이런 젠장. 요즘 같은 분위기에 그 마르크스라든가 사회주의 얘기는 좀 조심해야 알겠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좀 사회 분위기가 그렇군요. 네. 예. 돈을 찍어가지고 주식을 사주고 또 네. 돈을 찍어서 부동산을 사줍니다. 돈을 찍어서 부동산은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직접은 못 사고 그러니까 돈을 찍어서 부동산 투자 회사에 채권을 대입해줍니다. 중앙은행이. 직접은 못 사요. 중앙은행 그러니까 어차피 기관하고만 거래가 이제 가능하거든요. 상장돼 있는 맥컬리나 이런 데를 이제 산다는 얘기죠. 리츠 회사에 돈을 네, 대주죠. 네. 그럼 리츠 회사 그거 갖고 부동산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네, 네. 뭐 빌딩이든 땅이든 아니면 뭐 집이든. 네. 그래갖고 집값과 집값과 주식값을 그걸로 지지를 하는 거죠. 처음에는 국채 사들고 했었는데 네. 국채만 부족한 거죠. 네. 지금까지 뭐 양적완화 하면은 뭐 이제 국채 사는 거 정도는 저희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중앙은행에 가서 물건을 안 사주니까요. 근데 이제 중앙은행이 국채 사줬으니까 그 국채 네. 사준 돈 갖고서 이제 정부는 딴 거 살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그 옛날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 정부 시절에 예. 왜 뭐 무슨 그 뭐였지? 뭐래 해가지고 국민한테 17만 원 뭐 이렇게 준 적이 있었잖아요. 세금 환급해 주셨죠. 예. 기름값. 예, 그런 건 안 하나요? 뭐 그런 거 개인당 한 100만 원씩만 주면 꽤 어쨌든 최소한 뭐랄까 소득분이 한 3분위 정도까지는 100만 원 다 쓸 것 같은데. 그쵸. 다 쓰죠. 네, 네. 저도 주면 당장 가서. 그러니까. 네, 색종이라 사갖고 저희한테 줄 것 같습니다. 통장에 100만 원 꽂히면 일단은. 뭐 사먹었던 것 같은데. 기쁜 마음으로. 그런 거는 시도하는. MMT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복지로 들어가 있죠, 복지로. 그런 거를 시도하는 국가나 뭐 이런 그 얘기는 전혀 진행되는 건 현재 없나요? 한국에서 비슷한 걸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역화폐. 지역화폐. 네, 지역화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비판이 있지만 네, 일단 충전을 하면 얼마간 또 뭐 리워드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 하면은 뭐 지역 그 정부에서도 꽤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는 듣기는. 그렇죠. 동네에서 돈을 네. 쓰니까 아무래도 네. 지역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그렇죠. 되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한마디로 말해서 뭐 내가 청주에 살지만 돈은 서울에서 쓰니까 서울만 돈을 번다. 그렇죠. 서울 네. 맞는 얘기죠. 예. 뭐 지역에서 저희도 뭐 그동안 구서 동네 구멍가게에서 물건 사오고 애들 과자도 사오고 애들 학원비도 내고 그러고 있는데 좋은 것 같더라고요. 써보니까 일단 미국이 만약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저희 앞에 말씀드렸지 않겠습니까? 유럽이 마이너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 보면은 세계 최대의 그 헤지펀드 회사 중에 블랙록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블랙록 사장님이 CNBC에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유럽아, 니들 큰일 날 것 같았고, 그러니 니들도 일본을 좀 배워라. 그래서 니들도 직접 좀 주식을 사주면 어떻겠냐,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비판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뭐냐면 저 사람이 저거 지금 무슨 사회주의 하자는 얘기냐, 중앙은행이 주식을 사주면 이렇게 사회주의지, 다 국유화시켜버리자는 얘기냐, 막 한쪽에서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야, 사회주의가 승리하다나 보다, 막 이런 사람 비판 나오고, 말도 안 된다, 막 이러고, 한쪽에서는 이대로 가면 대체 망하는 거 아니야, 전부 다. 일본화 되기 전에 빨리 일본이 하던 걸 먼저 하자!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그렇게 치면은, 얘기하신 것처럼 정부가 직접 그 주식시장에 개입해서 이제 해당 여러 회사를 매수를 한다는 거잖아요. ETF 사들이겠죠.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국민은행 같은 경우라고 하면 그럼 ETF를 산다고요? 네, ETF로 보통 접근합니다. 개별 회사를 살 수는 없습니다. 개별 회사를 사진 않고요? 예. 근데 개별 회사를 사지 않고 ETF를 사는데 어떻게 해당 개별 기업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ETF를 다 사버린 거죠. 코스피 200 ETF 샀는데 코스피 200 ETF가 그 ETF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운영사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버리는 거죠. 그렇긴 한데 그 ETF는 따로 그 지수로 산적을 해서 실물을 들고 있습니다. 뭐 그렇긴 해도. 그래갖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일본이 주요 대기업의 대주주로 많이 그 중앙은행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직접 이제 명부에서는 안 나와 있죠. 왜냐면 이제 뭐 삼성투신 이런 데서 하고서 그런 이제 ETF 만들어가지고 그걸 내놓으면은 시장에 사주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주가 올라가죠. 그렇게 치면은 말 그대로 한마디로 말해서 잘 나가는 회사가 더 잘 나가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ETF라고 우리나라 ETF로 보통 뭐 ETF 200 같은 거라서 200개 회사 시가총액으로 이제 한다고 하면 괴율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상위 시가총액 200개 기업만 주가는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다는. 일본식으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갖고 니케이 225 아니면 토픽스 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추종하는 ETF를 사들였기 때문에
그 ETF 안에 속해 있는 회사들은 더 올라가고 그러니까 나머지 회사들은 똑같은 말 성과를 그대로 그렇게 내더라도 치면 좀 덜 대기업만 올라가고 더 하죠. 잘 된다는 뭐 얘기잖아요. 주가가 올라간 데서 그 기업이 잘 되는 건 아니죠. 아니 뭐 어쨌든 아니 그러니까 예, 어쨌든 주가만 그렇죠. 주가만 보게 된다면 그러면은 이제 더 성과가 많이 나올 수 대기업들만 있겠죠. 더 그럼 주가가 그렇죠,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ETF 200에 있는 기업 주목해 주세요. 만약 저희는 그렇다고 하면 저희는 아직 뭐 MMT 아니, 하위 그러니까 상황은 그렇다고 아니라서 하면 예. 네. 한국은 그래도 지금 금리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네, 제로까지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제로를 뚫고 하향 돌파한다. 하고 저희가 50년까지 전부 다 마이너스 간다. 근데 하던 얘기 나올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갈까요? 거의 만약 우리나라가 그런 일이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런 애들은 오랫동안 사실은 저성장을 겪어봤기 때문에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이너스를 한다고 해서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그 타격보다는 이제는 이럴 때도 되는구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 한국이 당장 마이너스로 뭐 2, 3년 내라고 하더라도 간다고 하면 심리적으로 우리나라 망하는 거라는 얘기가 당장 나올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 자체를 못할 것 같은데 마이너스 금리를. 받아들이지 못해도 금리 나오겠죠. 지금 그 마이너스까지 갈 수 있을까요? 과연?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한국. 저희 거 한번 금리 한번 보시죠. 보시면 이제 직접 보면은 조금 더 이제 마음이 좀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뭐 차분해져 뜨거워져. 그렇죠. 아니 뭐 저도 논리상으로는 이렇게 말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50년 금리가 작년 이맘때 네. 2.5%였습니다. 네. 예. 지금 50년 오늘 네. 1.237%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긴 해도 반토막 났습니다. 여하튼 그렇다고 해도 내년 이맘때 되면은 가능합니다. 마이너스라는 건 어쨌든 진짜는 아닌 상징적인 거잖아요, 되게 사실은. 저희한테는 상징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죠. 유럽이나 그런 애들은 이제 그런 그 저성장이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왔을 때 뭐 세상이 무너진다까지는 아니고 이런 일이 이게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런 정도로 그냥 받아들일 수 있었을 텐데 한국이 만약 마이너스 금리가 된다고 하면 잘못하면 정권 교체 정도까지 가는 엄청난 타격이 오지 않을까요? 심리적으로 이자가 떨어지시는데 슬플까요? 이자가 떨어지는데 슬픈다고. 근데 이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상식으로는 이자가 그 정도까지 갔다는 얘기는 경제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선진국 그렇게 하지만 저희는 금리가 보통 올라왔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란 얘기인데 얘기하신 것처럼 마이너스 우리나라 된다라고 하면 기준금리는 제로가 오죽하면 마이너스까지 갔겠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정도 그래도 나름 세계에서 성장을 계속해서 하던 국가가 대단히 높은 나라죠. 네, 그렇다고 하면 거의 완전히 그 국가적으로 미쳤다는 뜻인데. 저희가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GDP 한 60에서 70% 정도가 수출에 몰려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그렇긴 하겠죠. 다른 나라들이 잘 돼야, 특히 이제 중국이 잘 되어야 우리가 이제 중국과 미국이죠. 중국과 미국이 잘 되어야 한국이 수출을 해가지고 경기가 좋아지고 하는 것일 텐데 그 두 나라가 문제가 생긴다면은 뭐 저희도 뭐 금리 내치다 보면 이제 내려보면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아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럼 트럼프가 어쨌든 그 양적 완화를 통한 그 주식 부동산을 이제 살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트럼프는 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하게 되면 중앙은행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하지만 트럼프는 지금 무슨 짓이든 하고 싶을 겁니다. 압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도 금리 내리라고 난리 치는데 지금도 무슨 짓이든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자료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올해 2분기인가 1분기 성장이 나왔죠. GDP가 나왔는데 미국 기준입니다. 두 가지가 거의 대부분 올렸는데요. 두 가지만 올라왔습니다. 나머지 건 다 마이너스로 찌닫기 시전이고 한 가지는 소비고 또 하나는 정부 지출입니다. 그리고 정부 지출 기여도가 어마어마하게 높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 기여도가 높습니다. 소비가 꺾이면은 GDP가 이제 마이너스로 갈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정부 지출인데 정부 지출은 지금 트럼프 정부 안에서 이번 1분기 때 거의 서프라임 때 돈을 풀 만큼 풀고 있습니다. 출력이. 그러니까 더 풀 수 있을 것인가? 금융위기 때 풀던 것만큼 풀고 있는데 나 이제 또 의문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풀지 않겠어요? 결과적으로는 그거에는 방법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되게 의문인 겁니다. 그렇게 풀어내도 그거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작년에 3% 나오다가 올해 뭐 2.5% 간신히 1분기 때 냈는데 그것도 이제 거의 서프라임 때 풀었던 것만큼 왕창창 풀어냈는데도 그거밖에 안 나오니까 앞으로 더 풀 수 있겠는가? 서프라임은 뭐 미국이 망한다는 그 가정하에서 풀던 돈인데 그 양만큼을 이제 풀고 있는데도 그거밖에 안 나온다. 소비는 어차피 뭐 경제에 후행하거나 거의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별로 선행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터지면은 충격을 받을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는데 그럼 그다음에 양적 완화밖에 없습니다. 또 다시 양적 음. 완화가 돈을 찔러줘 갖고 될 것인가 아니면 네. 일본식으로 직접 매입을 할 것인가 이제 그런 음. 것도 이제 고민 한번 해볼 수 있겠죠. 네. 어쨌든 뭐 그렇게 치면은 예. 또 15분이 되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면은 일단 다음 얘기는 뭐든지 간에 일단 끊고. 아, 예. 15분이 너무나 빨리 오는 것 같은데 별 한 얘기도 없는데 15분이 네. 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다음 얘기는 뭘 하든 간에 끊고 예, 잠깐 다음에 끊고 하는 걸로 일단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